오늘 저는 불가능했던 기적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제 뱃속에선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8개월 된 생명이 12시간의 비행 내내 저를 두드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딜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에 든 건 단 2장의 서류뿐이었습니다. 한 장엔 그 사람의 이름, 한 장엔 제 안의 작은 생명. 주머니엔 현금 50만 원, 돌아갈 표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한국말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어쩐지 그 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나 카르손입니다. 라트비아 리가에서 태어났습니다. 1992년생, 8남매 중 막내였죠. 집은 늘 북적였지만 제자리는 늘 구석이었습니다. 형들과 언니들이 밥을 먹으면 저는 그 뒤에 남은 걸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리가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10식구가 살았습니다. 방은 3개뿐이었죠. 저는 언니 둘과 한 방을 썼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은 대부분 춥고 배고팠던 것들입니다. 겨울이면 난방비가 부족해서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잤습니다. 학교 갈 때도 형들이 입던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1990년대 라트비아는 소련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4살 때 큰오빠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군인이라는 존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빠는 휴가 때마다 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엘리나, 군대는 가난한 집 애들한테 기회야. 먹을 것도 주고 월급도 주고 기술도 배울 수 있어.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군대 갈래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애가 군대를 왜 가려고 해? 집에 돈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육군에 지원했습니다.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통신장교로 배치받았고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훈련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영하 20도 야외 훈련 40kg 장비를 메고 달리는 행군. 남자 동기들도 힘들어했는데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낙오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럼 월급을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리가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통신병들을 관리하는 하급 장교였죠.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600유로 정도. 하지만 저는 그중 400유로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엘리나, 고맙다. 내 덕분에 막내 동생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과도한 훈련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여자에게 군대는 가혹했습니다. 23살 때 생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군대 생활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5살이 되자 생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군 병원에 갔습니다. 여군 의관이 저를 진찰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르손 중사, 앉으세요. 의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난소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조기 폐경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치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해도 임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0.1%도 안 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군요. 힘들겠지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군 생활도 재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저는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도 아이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어차피 군인으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복무하고 연금 받으며 조용히 살 거라고요. 하지만 막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니 달랐습니다. 선택권이 아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냉정해졌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8살이 됐습니다. 중사로 진급했습니다. 통신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제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10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발트 3국 군사 협력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라트비아 대표단 통역 지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선발됐죠. 세미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주제는 나토 동맹국 간의 군사 협력이었습니다. 회의장엔 여러 나라 군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 그리고 한국. 한국 대표단은 딱 3명이었습니다. 검은색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세가 바르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첫날 오후 각국 대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중사 이재훈입니다.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인재타전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곧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전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군인이기 전에 사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움직였습니다. 안녕.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녕, 내 딸.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파란 눈이었습니다. 저를 보며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2kg이에요. 건강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분만실을 나와 병실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쁘다. 사장님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정말 이쁘네. 눈이 파랗고 피부가 하얗고. 사장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뭘? 나도 기뻐. 건강하게 나아서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라트비아 이름? 한국 이름? 고민하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서울. 이 도시의 영어 이름. 솔. 그리고 라트비아식 여자 이름 어미리. 소울리.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소울리.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의 영혼과 라트비아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 다음 날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이름 소울리 카르손. 국적 라트비아. 어머니 엘리나 카르손. 아버지 미상. 아버지란에 미상이라고 쓰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재훈을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요. 산후조리는 사장님 댁에서 했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하루 3번은 먹어야 해. 몸조리 잘해야 나중에 안 아파.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 고맙다고 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가족. 동네 할머니들도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어머, 이쁘다. 눈이 꼭 인형 같네. 외국 사람이라 피부가 하얗구만. 혼자 키워? 대단하다, 정말. 할머니들은 소울리를 안고 재웠습니다. 아기 옷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 손주 입던 건데 깨끗해. 가져가.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혈육도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다니. 라트비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소울리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었습니다. 밤에 울 때도 있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이재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문의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2019년 리투아니아 군사 세미나에 참석한 해병대 중사 이재훈님을 찾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한군인회에도 문의했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SNS에 올려봐. 요즘은 SNS가 빨라. SNS요? 응.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저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훈 중사님을 찾습니다. 2019년 리투아니아 빌뉴스 군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입니다. 저는 엘리나 카르손입니다. 꼭 연락주세요. 글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연이에요? 사기 조심하세요. 해병대라면 포항 쪽일 텐데요. 저는 답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재훈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울리를 보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계속 찾을 거야. 끝까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소울리가 돌을 맞았습니다. 2021년 4월 작은 돌잔치를 했습니다. 사장님, 동네 할머니들, 찻집 단골 손님들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엘리나. 소울리가 벌써 이렇게 컸네요. 소울리는 돌상 앞에 앉았습니다. 실, 돈, 마이크, 청진기를 놓았습니다. 뭘 잡을까?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소울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 가수 되겠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재훈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저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한방차 판매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하루 서너 개였던 주문이 이제는 하루 20개가 됐습니다. 저는 상품을 다양화했습니다. 여성 건강 한방차, 수면 유도 차, 소화 촉진 차. 그리고 제 군대 경험을 살려 만든 제품. 휴먼가드 여성용. 생리통과 피로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였습니다. 군대 생활하는 여군들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상품을 올렸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여군이 SNS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생리통이 너무 심했는데 이 차 마시고 정말 좋아졌어요. 여군분들 꼭 드세요. 그 글이 공유되며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00개, 200개. 감당이 안 됐습니다. 사장님 어떡해요? 주문이 너무 많아요. 직원을 뽑아야겠어. 우리 둘이서는 못해. 우리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뽑았습니다.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포장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손이 늘어나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네이버 메인에 소개됐습니다. 외국인 여군 출신 CEO가 만든 한방차 한국에서 대박. 기사가 났습니다. 사진도 실렸습니다. 저와 소울리 그리고 한방차 제품들.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응원합니다. 한국에 와서 성공하셨네요. 축하해요. 월 매출이 5억을 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서울역에서 쓰러진 임산부였는데 이제는 한 달에 5억을 버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엘리나, 우리 법인 만들자. 법인이요? 그래. 이제 규모가 커졌어.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면 돼요?
세무사 찾아가면 돼.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우리는 세무사를 만났습니다. 법인명은 뭘로 하실 건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소울리 헬스요. 소울리 헬스? 네. 제 딸 이름이에요. 세무사는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대표는 심영숙 사장님과 저 공동대표로 등록했습니다. 사장님, 대표는 사장님이 하세요. 아니야. 우리 둘이 같이 해. 나는 나이 많으니까 명예직이고 실무는 내가 해.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긴. 내가 다 한 거지. 소울리 헬스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재훈.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기가 있다는 걸 알까? 아니, 애초에 저를 기억이나 할까?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울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어. 왜? 일 때문에. 언제 와? 모르겠어. 나중에. 소울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한다는 걸 꼭 찾을 거야. 반드시. 2021년 여름 사업은 더 커졌습니다. 제품 종류가 15가지로 늘었습니다. 여성 건강, 수면, 소화, 면역력, 피로 회복. 각 증상별로 한방차를 만들었습니다. 매출은 월 10억을 넘어섰습니다. 직원은 15명이 됐습니다. 저는 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월 15억입니다. 다들 힘내주세요. 네, 대표님. 대표님.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서울역에서 쓰러진 임산부였는데 이제는 15명의 직원을 거느린 CEO가 됐습니다. 어느 날 서울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문화 창업 포럼 발표자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를요? 네. 외국인 여성 창업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표 경험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자체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려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못할 게 뭐 있어. 혼자 한국 와서 아기 낳고 사업 키우고 다 해냈잖아. 저는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말 발표문을 썼습니다. 번역기의 도움을 받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나 카르손입니다.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라트비아에서 왔습니다. 군인이었고 혀가 꼬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번, 200번 연습했습니다. 포럼 당일이 왔습니다. 2021년 11월 5일. 저는 소울리를 유모차에 태우고 시청으로 갔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곳이야. 나도 갈 거야? 응. 같이 가자. 발표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400명 정도 되는 관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다음은 엘리나 카르손 대표님의 발표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나 카르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라트비아에서 왔습니다. 군인이었고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아기를 가졌고 한국에 왔습니다. 관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언어도. 하지만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은 사장님을 봤습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연매출 50억 회사를 운영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한국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쳤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유모차로 돌아갔습니다. 소울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나랑 닮았어. 응? 소울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관중석 한가운데 군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재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재훈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놀라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우리 쳐다봐? 소울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재훈도 일어났습니다.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엘리나? 네. 정말. 당신이에요? 네. 저예요. 그는 소울리를 봤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 딸이에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소울리예요. 2020년 4월에 태어났어요.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포럼이 끝나고 우리는 시청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소울리는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세미나 기억하시죠? 네. 그 이후에 임신했어요. 그때? 네. 하지만 당신은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소울리를 봤습니다. 언제 태어났어요? 2020년 4월 18일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연락처를 몰랐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온 거예요. 언제요? 임신 8개월 때요. 2020년 2월이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8개월에 한국까지 왔다고요? 네. 당신을 찾으려고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그는 소울리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 제 딸이에요? 네. 어떻게 확신해요? DNA 검사하고 싶으면 하세요. 전 상관없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사업해요. 한방차 판매해요. 발표에서 말한 대로요. 혼자서요? 처음엔 혼자였죠. 하지만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심영숙 사장님이요. 아이는 건강해요? 네. 아주 건강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당신 혼자 다 겪게 했잖아요. 임신도 출산도 육아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전 당신한테 기대 안 했어요. 그게 더 미안해요. 그는 한참 동안 소울리를 봤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랑 닮았네요. 그래요? 네. 코랑 입이 저랑 닮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소울리가 오늘 당신 보고 닮았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리나 전,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알고 계세요. 당신 딸이 있다는 걸. 그게 전부예요? 네. 전 당신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책임져야 해요. 책임은 무슨. 전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 좀 할 시간을요. 얼마든지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재훈은 다음날 다시 연락했습니다. 내일 시간 돼요? 네. 소울리 보고 싶어요. 언제 올래요? 저녁 7시쯤 괜찮아요? 좋아요. 다음날 저녁 이재훈이 왔습니다. 아기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인형, 옷, 책. 받아요. 소울리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소울리는 처음엔 낯을 가렸습니다.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이재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 소울리. 난 이재훈이야. 소울리는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이재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난 엄마 친구야. 소울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 아니야? 그 말에 이재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소울리, 왜 그렇게 생각해? 나랑 닮았잖아. 엄마도 그랬잖아. 아빠는 나랑 닮았다고. 이재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맞아. 난 내 아빠야. 소울리는 웃었습니다. 진짜? 아빠야? 응. 미안해. 늦게 와서. 소울리는 이재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이재훈은 소울리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소울리. 정말 미안해. 그날부터 이재훈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왔습니다. 소울리와 놀아줬습니다. 공원에 가고 놀이터에 가고 동물원에 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의 모습인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엘리나 같이 살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결혼해요. 제가 가족이 돼줄게요. 왜요? 책임감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소울리를 사랑해요. 사랑. 네. 리투아니아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못 볼 줄 알았죠. 그런데 당신이 한국에 와 있었고 제 딸까지 낳았어요. 이게 운명 아니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 외국인이에요. 당신 가족은 반대할 거예요. 설득할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해볼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얼마든지요. 저는 사장님과 상의했습니다. 사장님, 이재훈이 같이 살자고 했어요. 오, 그래? 좋은데? 하지만 확신이 안 서요. 뭐가? 진심인지, 책임감 때문인지. 사장님은 웃었습니다. 엘리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소울리를 사랑하느냐야. 그리고 너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럼 됐어. 믿어봐. 하지만 사랑은 완벽할 수 없어. 처음엔 불완전해. 하지만 함께 살면서 완성되는 거야. 그 말에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이재훈에게 답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살아요. 그는 기뻐하며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후회 안 시킬게요. 약속해요. 소울리한테 좋은 아빠가 돼줄 거죠? 당연하죠. 제 생명 걸고 약속할게요. 하지만 가족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재훈의 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들아,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어떡하니? 엄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문화가 다르잖아. 나중에 힘들어. 괜찮아요. 전 엘리나를 사랑해요. 손주는 벌써 낳았다며? 혼자 낳았어? 네.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내 손주를 이제야 알다니. 이재훈은 제안했습니다. 엄마 한번 만나보세요. 엘리나랑 소울리. 알겠다.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부산의 이재훈 어머니 댁. 저는 소울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인상이 강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엘리나입니다.
네. 어머니는 소울리를 받습니다. 소울리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렀네. 어머니는 소울리를 안았습니다. 어머, 이쁘다. 정말 이쁘네. 할머니, 저 아빠 닮았어요? 그럼. 아빠 쏙 빼닮았어.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소울리야. 할머니가 늦게 알아서. 괜찮아요, 할머니.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엘리나 씨, 우리 재훈이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생 많았죠? 혼자 아기 키우느라. 괜찮아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재훈이 아빠 되게 해줘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2022년 초 저는 대한민국 귀화를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도 봤습니다. 어려웠지만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이세요. 면접도 통과했습니다. 왜 한국 국적을 원하십니까? 제 딸이 한국에서 자라고 있고 제 사업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제 집입니다. 좋은 답변이네요. 환영합니다. 2022년 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국적 증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엘리나 카르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입니다. 이름은 그대로 엘리나 카르손으로 유지했습니다. 한국 이름도 생각해봤지만 제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100명 정도. 그때 그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라트비아 군인이시죠? 저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발표 중에 통역하시는 거 봤습니다.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당신 발표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재훈입니다. 한국 해병대 중사입니다. 엘리나 카르손입니다. 라트비아 육군 중사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통신장교시라고 들었습니다. 힘든 일 하시네요. 당신도 해병대라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보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그도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부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자랐고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일하며 저를 키우셨죠.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셨습니까? 네.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고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해병대는 제 꿈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팔남매 이야기, 가난한 집 이야기, 군대에 온 이유. 저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이든 생존이든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군으로 8년이나 복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준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세미나가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빌뉴스 구시가지를 걸었습니다. 10월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함께 걸으니 춥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가 물었습니다. 엘리나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계획도 없습니다. 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가치는 그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밤 우리는 호텔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각자 돌아가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한국으로, 당신은 라트비아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엘리나,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연은 거기까지라고 믿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부대로 돌아와 일상을 살았습니다. 이재훈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그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 하지만 곧 잊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구토가 났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엔 독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엘리나, 안색이 안 좋아. 병원 가봐.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아니야. 진짜 이상해. 어서 가봐. 결국 저는 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르손 중사, 들어오세요. 저는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슨 문제입니까? 임신입니다. 12주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네, 임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3년 전에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는 다시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니 난소 기능 저하가 있었네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분명히 임신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호르몬 수치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초음파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보시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배에 댔습니다. 화면에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작은 점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네, 당신의 아기입니다.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적. 그 단어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1월의 리가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뺨을 때렸습니다.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재훈의 아이. 저는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군대를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신한 군인은 전역해야 했습니다. 그럼 수입이 끊깁니다. 집에 돈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낙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재훈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락처도 주소도 몰랐습니다. 아는 건 이름과 계급 그리고 부대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엘리나냐? 네, 아버지.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요. 12주 됐어요. 아이 아버지는 누구냐? 한국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그 사람은 알고 있느냐? 아니요. 아직 말 안 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에 가려고요. 그 사람을 찾으러요. 미쳤냐?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한국까지 가? 가야 해요. 아이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군대는 어떻게 할 거냐? 전역할 거예요. 그럼 돈은? 모은 돈이 좀 있어요. 한국 가는데 쓸 거예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다. 후회 없게 살아라.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심해라. 몸 챙겨라. 네.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개인 사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임신했습니다. 상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2주 뒤 저는 명예 전역했습니다. 8년간의 군 생활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제 배를 보더니 울었습니다. 엘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들과 언니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거야? 응. 가야 해. 혼자서? 응.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돈 필요하면 말해. 조금이라도 보태줄게. 고마워.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서류, 세미나 참가자 명단, 초음파 사진. 그리고 모아둔 돈.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20년 2월 저는 대한민국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편도였습니다. 돌아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이미 8개월이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소견서 있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비행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비행 시간은 12시간. 좌석에 앉자마자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아프지 않아. 괜찮아.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리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비행 중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중년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한국 가세요? 네. 여행이세요? 아니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요. 아, 그렇구나. 배가 많이 불렀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 한국 병원은 좋으니까 아기 낳기엔 좋은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여성은 친절했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고 담요도 덮어줬습니다. 한국 어디 가세요? 서울이요. 서울 어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서울역에 가려고요. 혼자세요? 네. 여성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서울은 큰 도시라 길 잃기 쉬워요. 네, 조심할게요. 12시간이 지나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20년 2월 15일 오후 3시.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말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친구 만나러 왔습니다. 얼마나 체류할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심사관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짐을 찾았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2월의 한국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리가보다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해병대 본부. 포항이라는 도시가 나왔습니다. 지도를 봤습니다. 서울에서 3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배가 무겁고 몸이 피곤했습니다. 일단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철도 표를 샀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판을 따라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들, 도로들, 간판들. 낯선 풍경이었지만 어쩐지 따뜻해 보였습니다. 1시간 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랐습니다. 빠르게 걷고 빠르게 먹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편의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진열대를 보며 무엇을 살지 고민했습니다. 김밥이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이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거 주세요. 점원이 한국말로 뭐라고 했습니다. 영어? 아, 오케이. 2,200원. 저는 돈을 냈습니다. 김밥을 들고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김밥을 열었습니다. 야채와 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김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괜찮아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무 천장이었습니다. 한지로 만든 조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신 차렸어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한복 느낌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종로 3가 제 찻집이에요. 당신 서울역에서 쓰러져서 제가 데려왔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를 끼쳤네요. 괜찮아요. 그런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병원 가봤어요? 괜찮아요. 임신 중이라서 그래요. 그 여성은 제 배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세상에. 혼자 한국에 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쉬어요. 밥 먹고 가요. 괜찮습니다.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임신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보낼 수 없어요. 그분은 부엌으로 가더니 죽을 끓여왔습니다. 먹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해요. 저는 죽을 받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천천히 먹어요. 그분은 제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엘리나 카르손이요. 외국 이름이네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트비아요. 라트비아. 유럽 쪽이죠? 네, 발트해 근처예요. 한국엔 왜 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군가를 찾으러 왔어요. 누구를? 아기 아버지요. 그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당신이 온 걸? 아니요. 연락처를 몰라서요. 그럼 어떻게 찾으려고? 이름과 부대만 알아요. 해병대 중사예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찾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아야 해요. 그분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머물러요. 혼자 돌아다니다간 또 쓰러질 거예요. 하지만 폐를 끼칠 수는. 괜찮아요. 제 딸이 당신 나이쯤 되는데 외국에 있어요. 당신을 보니 딸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분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심영숙이에요. 반말해도 돼요. 저는 편하게 엘리나라고 불러주세요. 그날부터 저는 심영숙 사장님의 찻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찻집 이름은 다연당이었습니다. 2층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온돌방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쉬어요. 아기 낳을 때까지는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무슨? 건강하게 아기 낳는 게 보답이에요. 사장님은 매일 밥을 해줬습니다. 미역국, 된장찌개, 나물 반찬. 임신하면 미역국 먹어야 해요. 몸에 좋아요. 한국에선 임신부가 미역국을 먹나요? 그럼요. 출산 후에도 먹어요. 전통이에요.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라트비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찻집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쉬어야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뭐라도 하고 싶어요. 사장님은 웃었습니다. 그럼 설거지나 해줄래요? 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쓴 찻잔, 접시, 주전자. 하나하나 깨끗이 씻었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외국 사람이에요?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라트비아에서 왔어요. 어머, 신기하다.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저는 번역기를 켰습니다. 조금요. 배우고 있어요. 손님들은 친절했습니다. 한국 어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사람들이 따뜻해요. 어머,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저는 조금씩 한국말을 배워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또 오세요.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손님들은 기뻐했습니다. 한국말 잘하네요. 공부 열심히 하시나 봐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차는 어디서 구하세요?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경동시장에서 직접 사와요. 당귀, 천궁, 백장약 같은 걸 섞어서 만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라트비아에도 약초 문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약초를 캐서 차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방은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포장해서 팔면 어때요? 포장? 네. 티백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에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될까? 저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트비아에서 온라인 쇼핑 많이 해봤어요. 정말? 네. 한번 해봐요. 사장님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어차피 손해볼 것도 없으니. 그렇게 우리는 한방차 티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티백 포장지를 주문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싼 걸로 샀습니다. 한방 재료를 소분해서 티백에 넣었습니다. 저는 제품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었지만 최대한 예쁘게 찍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에 등록했습니다. 상품명 다연당 여성 건강 한방차. 가격 15,000원 20개입. 설명 저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한국어로 썼습니다. 8가지 한방 재료로 만든 여성 건강차입니다. 생리통,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상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주문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사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엘리나, 주문 들어왔어. 저는 뛰어내려갔습니다. 몇 개요? 3개. 우리는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첫 매출 45,000원. 작은 금액이었지만 우리에겐 큰 의미였습니다. 엘리나, 우리 해냈어. 네, 사장님. 정말 기뻐요. 우리는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티백을 세고 예쁜 포장지에 담고 손편지를 넣었습니다.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택배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하게 배송할게요. 그날 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시작하는 거야. 우리 둘이 살아갈 방법을 찾는 거야. 아기가 배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뭐든 해낼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문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루 3개에서 5개, 일주일에 30개. 작은 성장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2020년 4월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강북의 한 산부인과에 데려갔습니다. 여기 원장님이 실력이 좋아요. 제 딸도 여기서 나왔어요. 의사는 친절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군요. 걱정 마세요. 잘 봐드릴게요.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여자아이예요. 체중도 정상이고 심장도 튼튼해요. 딸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 내 딸. 4월 18일 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사장님. 배가 아파요. 사장님은 바로 일어났습니다. 병원 가자. 빨리.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진통 간격이 어떻게 돼요? 5분이요. 좋아요. 분만실로 가요.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자, 이제 힘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힘을 줬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으아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사장님, 회사 직원들, 이재훈의 가족, 동네 할머니들.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소울리는 들러리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엄마, 나 예뻐?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재훈과 마주 섰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이재훈, 신부 엘리나 카르손. 두 분은 서로를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함께 대답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소울리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피로연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년 반 전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소울리도 함께 갔습니다. 우리 가족 여행이야. 소울리가 좋아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이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 사실 제게 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네. 저도 8명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이재훈은 놀랐습니다. 8명이요? 네. 큰 가족이 좋아요. 그는 웃었습니다. 와, 8명. 대단한데요. 못하겠어요? 아니요. 해병 정신으로 다 키워보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해요. 소울리도 아직 어리니까. 물론이죠. 신혼집은 강북의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 방 3개. 크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재훈은 소울리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저는 회사에 갔습니다.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겐 기적 같았습니다. 2024년 현재 소울리 헬스는 연매출 50억을 넘어섰습니다. 직원은 35명이 됐습니다. 제품은 한국을 넘어 라트비아로 역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나 대표님, 라트비아 바이어가 계약하고 싶대요. 정말요? 네. 한국산 한방차가 유럽에서 인기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나라로 제품을 수출하다니. 첫 수출 물량이 나갔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해냈어요. 그래. 정말 대단해. 그해 가을 저는 한국 다문화 여성 성공 모델 1위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 갔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엘리나 카르손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은 거요. 그리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요. 방송 인터뷰 요청도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가족과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소울리는 이제 5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 다닙니다. 친구들도 많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랑 놀았어. 그래? 재밌었어? 응, 진짜 재밌었어. 소울리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하고 노래도 잘 부릅니다. 이재우는 좋은 아빠가 됐습니다. 매일 소울리와 놀아줍니다. 주말엔 공원에 가고 박물관에 갑니다. 아빠, 나 업어줘. 알았어. 올라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합니다. 어느 가을 저녁, 우리 가족은 한강에 갔습니다. 소울리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이재우는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줬습니다. 아빠, 나도 돼. 나 혼자 할 수 있어. 조심해. 저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했습니다. 개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서 홀로 군복을 입고 살던 저. 불임 판정을 받고 미래를 포기했던 저. 8개월 된 배를 안고 낯선 한국 땅을 밟았던 저. 서울역에서 쓰러졌던 저. 그 제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족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이재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뭐 생각해요? 그냥 감사한 생각이요. 뭐가? 모든 게요. 당신도 소울리도 사장님도 한국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 인생에 와줘서. 전 운이 좋았어요. 아니요. 당신이 용기를 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울리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가요. 그래,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제가 선택한 길, 제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 대한민국. 저는 이제 한국인입니다. 라트비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엄마가 됐고 사업가가 됐고 아내가 됐습니다. 한국은 제게 2번째 인생을 줬습니다. 아니, 진짜 인생을 줬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제가 증명입니다. 의사는 제게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창하게 말합니다. 저는 돈도 집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매출 50억 회사를 운영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걸음씩 나아갔으니까요. 도움을 요청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었으니까요. 제 안의 가능성을, 사람들의 선함을, 그리고 기적을 믿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한 걸음만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이 모여 길이 됩니다. 그 길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저는 엘리나 카르손입니다. 라트비아 리가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서울에서 다시 태어난 여자. 불임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의 아이를 낳은 엄마. 8개월 된 배를 안고 한국에 와서 연매출 50억 CEO가 된 사업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적이 곧 찾아올 겁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기적은 믿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이재훈이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당신도요. 우리는 웃으며 마주 앉았습니다. 아직 소울리는 자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아침 시간이 저는 좋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합니다. 지금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가끔 꿈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인가 싶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배를 안고 낯선 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막막함. 서울역 벤치에서 김밥을 먹다 쓰러졌을 때의 그 두려움. 출산실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을 때의 그 외로움. 모두 생생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옆엔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방에선 제 딸이 곤히 자고 있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뭐 생각해요?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요. 저도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소울리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응, 소울리. 일어났어? 소울리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졸린 눈.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엄마 배고파. 알았어. 뭐 먹을래? 팬케이크. 그래, 만들어줄게.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팬케이크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밀가루, 계란, 우유, 설탕. 간단한 재료들이지만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딸을 위해 아침을 만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저는 압니다. 라트비아에서 군인으로 살 때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팬케이크를 구우며 생각합니다. 소울리에 대해서. 이 아이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매일 아침 이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 살아갑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달려와 안기는 모습.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그림.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있는 세 식구.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울리는 라트비아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라트비아 말로 뭐예요? 사랑은 밀레스티바야. 밀레스티바. 엄마, 밀레스티바. 이 아이가 두 나라의 언어를 말할 때마다 뿌듯합니다.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라트비아의 피도 이어받은 아이. 두 문화를 모두 자랑스러워하길 바랍니다. 팬케이크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꿀을 뿌리고 과일을 올렸습니다. 소울리 먹자. 와, 맛있겠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재훈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소울리가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발표회 해요. 그래? 뭐 하는데? 노래 불러요. 엄마 나라 노래요. 제가 가르쳐준 라트비아 동요였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나라 노래 배우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라트비아 노래 한다고 했어요. 우와, 대단한데? 엄마랑 연습 많이 했지? 응.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저는 소울리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이재훈이 소울리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해요. 소울리, 발표 잘해. 응, 엄마.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합니다. 이재훈에 대해서. 이 남자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처음 리투아니아에서 만났을 때 끌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진실된 말투,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줄은.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와 딸.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졌습니다. 아니, 책임을 넘어 사랑을 줬습니다. 매일 밤 소울리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주말마다 공원에 데려갑니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갑니다. 생일마다 케이크를 굽습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재훈은 다릅니다. 진심으로 아빠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저에게도 좋은 남편입니다. 힘들 때 안아줍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들어줍니다.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면 발을 주물러 줍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풀립니다. 가끔 그에게 말합니다. 재훈 씨 고마워요. 뭐가요? 다요. 저를 받아줘서 소울리 아빠가 돼줘서 우리 가족이 돼줘서. 그러면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조금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밝아 보입니다. 눈에 생기가 있습니다. 군인 시절의 냉정한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웃는 얼굴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회사에 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의를 했습니다. 신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출 계획.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 제 손으로 키운 회사. 직원들도 가족 같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심영숙 사장님. 저를 처음 도와주신 분. 이제는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엘리나 잘 지내? 네,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엘리나 정말 많이 컸어. 처음 봤을 땐 배부른 아기였는데.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사장님이 없었으면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사장님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내가 잘 돼서 내가 더 행복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님 사랑해요. 나도야.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 사장님은 제게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첫 번째 가족입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울리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소울리, 발표 잘했어?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우와, 대단한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이제는 한국 음식을 잘 만듭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시어머니가 가르쳐 줬습니다. 엘리나 된장은 이렇게 푸는 거야. 불고기는 간장에 이렇게 재워야 해.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 손맛이 생겼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소울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커서 뭐 될까? 뭐가 되고 싶은데? 의사요.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싶어요. 이재훈이 웃었습니다. 좋은 꿈이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응. 저는 소울리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꿈을 꾼다는 게 감사합니다. 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다는 게 감사합니다. 저처럼 생존을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꿈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밤이 됐습니다. 소울리를 재웠습니다. 엄마 이야기 해줘. 어떤 이야기? 엄마가 어렸을 때 이야기. 저는 라트비아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 팔남매가 한 방에 모여 자던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형들과 눈싸움하던 추억. 소울리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엄마, 언젠가 라트비아 가볼 수 있어요? 그럼. 꼭 데려갈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고. 진짜? 약속. 응, 약속.
소울리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재훈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훈 씨. 네. 저 행복해요. 정말로. 저도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후회했을 것 같아요. 평생.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한국에 와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입니다. 누군가의 삶입니다. 저도 이제 그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의 일부입니다. 한국의 일부입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회사는 더 크게 키우고 싶습니다. 100억, 1000억 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처럼 외국에서 온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소울리는 건강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로, 당당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그리고 언젠가 동생도 낳고 싶습니다. 8명까지는 아니더라도 2~3명은 더. 소울리가 외롭지 않게, 형제자매의 소중함을 알게, 이재훈과도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제게 준 것들, 따뜻함, 기회, 희망, 돌려주고 싶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장학금도 만들고 싶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 낯선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재훈 씨, 우리 나중에 재단 하나 만들까요? 재단이요? 네. 외국인 여성들 돕는 재단이요. 창업 지원하고 교육하고 정착 돕고. 좋은 생각이네요. 해봐요. 정말요? 그럼요.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전 옆에서 도울게요. 저는 이 남자가 더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제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 제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재훈은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소울리는 옆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평화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일 수도 있고 운명일 수도 있고 우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 기적을 주셔서, 이 삶을 주셔서, 이 가족을 주셔서, 이 나라를 주셔서, 한국, 제 두 번째 고향, 아니 진짜 고향.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곳이 진짜 고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엄마로서, 사업가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내일도 저는 일어날 겁니다. 소울리를 깨우고 아침을 만들고 회사에 갈 겁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매일이 선물입니다. 매 순간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 기적 아닙니까?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 꿈을 꾸는 것. 모두 기적입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잃어봤으니까요.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해봤으니까요.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저는 또 웃으며 일어날 겁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소울리. 좋은 아침이에요, 재훈 씨. 그리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다. 한국에서의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행복한 일.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옆에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미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봤으니까요. 이제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저에게 꿈을 주셔서, 저에게 가족을 주셔서, 저에게 미래를 주셔서, 저는 평생 이 나라를 사랑할 겁니다. 이 나라의 딸로, 이 나라의 어머니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소울리에게 말해줄 겁니다. 엄마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단다. 그리고 너를 만났어. 그게 엄마 인생 최고의 기적이야.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이 행복을 나눌 준비가 됐으니까요. 굿나잇 대한민국. 굿나잇 제 가족. 굿나잇 제 꿈들. 내일 또 만나요. 더 행복한 모습으로.